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시진핑이 방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한 챕터를 좀 넘은 겁니다, 상황이. 이번 시진핑 방북이 좀 특이한데요. 한번 보시죠. 이 14년 만에 중국 정상 방문이고, 결국은 이제 말은 뭐 굉장히 부드럽게 했지만, 반미 공동투쟁에 이 둘이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리차드 존슨 핵위협 이니셔티브 NTI 선임국장, 이 사람은 전 백악관 NSC 비확산국장이기도 하고 이란의 핵 부조정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육자회담 때는 중국 태도가 공돌리기를 했다 이거예요. 아, 그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 문제니까 평양 가서 얘기해. 우리는 뭐 옆에서 들러리만 쓸게. 그러다가 이번 방북에서는 중국도 핵 문제의 주요 당사자다, 이런 관점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비핵화에는 아무 기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 사람이 지금 공무원이거든요. 이 북한 비핵화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저 공무원에서 저 정도의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거의 뭐 견적냈다는 소리죠. 이 김정은이 지금 바쁩니다. 그 일종의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트럼프에게 편지를 썼다는 게 6월 11일 날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편지를 또 썼어요. 한 일주일 사이에 트럼프에게 생일 축하 편지를 또 썼어요. 이게 뭐냐면 시진핑 방북 메시지가 잡히니까 우리 중국으로 다 가는 건 아니야. 아직 우리 미국하고 얘기할 거 많어. 하고 미국한테 이제 올리브가지 흔든 거예요. 시진핑이 6월 20일 날 방북을 했으니까 6월 11일 뭐 10일 이 정도에는 최소한 방북한다는 얘기가 물밑에서 됐겠죠. 그 방북 스케줄 잡아놓고는 트럼프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두 번이나 방북 전에. 트럼프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 시진핑이 평양에 가서 떠나는 날, 그러니까 떠난 다음이겠죠. 미국 날짜로 21일 날 바로 그 중국을 또 무역 기술로 또 엄청 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일 날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편지를 한 장 찍 써서 보내죠. 23일 날, 그러니까 보도죠, 보도. 편지를 보냈다. 그것도 21일 날 보냈을 거예요. 한마디로 트럼프는 딴청 피우고 있고 김정은은 미중 사이에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쪽으로는 시진핑 만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트럼프한테는 우리 중국에 확실히 줄 쓴 건 아니야. 또 이 시그널 보내고 이제 이런 상태거든요. 얼마나 겁이 나면 저러겠습니까? 원숭이도 저거보다 줄은 잘 탑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줄타기를 하려면 줄이 묶인 양쪽 말뚝이 튼튼해야죠. 그러면 미중 사이에 줄이 묶였다. 그 얘기는 중국도 말뚝이 튼튼하다는 소리인데 이게 전혀 말뚝이 될 수 없는 처지예요. 타이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이제 지금 자유혁명의 물결이 진행되고 있죠. 21일 금요일에도 수만 명이 경찰청을 포위해서 봉쇄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아무도 못 드나들었어요. 이게 이제 타이완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수만 명이 한 5만 명 이상 추정되는데 반중 시위를 벌였어요. 이 타이완의 반중 시위는 좀 특이한데요. 친중 매체를 추방하고 타이완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엄청 침투를 했어요, 타이완에. 그래서 타이완에 있는 최대 신문 중국시보, 또 타이완의 최대 TV 방송국 중에 하나 중천TV, 이 타이완 매체를 중국이 장악을 했습니다, 사람을 내세워서. 그래서 지난 11년 동안 공식적으로 이 매체에 들어간 공식적인 돈만 6천억 원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타이완의 언론계를 침투해서 장악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일으킨 거죠. 저기 이제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입었던 티셔츠인데 홍색 매체에다가 안 된다는 표시 쫙 그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매체는 안 된다, 그 소리죠. 뿐만 아니라
이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타이완의 자유혁명 진영은 외국인 등록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법은 친중 인사를 감시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움직임으로는 홍콩의 시민저항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오사카 그 G20 회의에서 타이완 사람들하고 홍콩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반중 시위를 할 것 같습니다. 오사카에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군요. 저는 워낙 바빠서 못 갑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또 말뚝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첨단 기술에 대해서도 바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진핑이 평양을 떠나는 날, 그날 바로 미국은 중국의 5개 기업에 대해서 화웨이에 하듯이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 5개 기업 하나하나 보면 살벌합니다. 그 중에 수곤이라는 회사는 이게 이제 한자로는 서광이라고 쓰는 건데요. 서광이 비치다 할 때 서광. 여기가 세계 최강의 슈퍼컴 기업입니다. 수곤이 기록으로는 슈퍼컴 연산 능력 1위, 2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곤 제품이. 이 수곤의 대주주는 중국 과권, 국영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업은 뭐냐면은 AMD라고 그 인텔과 버금가는 CPU 회사가 있죠. 그 AMD하고 중국 쪽이 합작을 해서 이 CPU 쪽의 기술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자회사를 분야별로 한 2개를 나눴어요. 그래서 합작한 모회사가 조인트 벤처 1차 조인트 벤처가 그러니까 세이틱 그러니까 티안진 그러니까 천진 해광 첨단기술 투자회사 천진 해광 첨단기술 투자회사 THATIC 거기가 이제 AMD와 중국 측의 1차 합작 여기는 이제 투자회사로 합작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CPU에 관한 중앙처리 장치에 관한 기술을 한 2분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그러니까 칭두 하이광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성도 해광 IC라는 회사에 라이센싱을 해줬고요. 거기도 JV죠. 2차 JV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챙두 하이광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성도 해광 전자 여기에 또 라이센싱을 해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AMD, 인텔과 버금가는 CPU 회사와의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 회사 3개가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이거 뭐냐? 서버용 칩 다 안 된다는 얘기죠. 서버용 CPU, 중앙처리 장치 다 안 되고 세계 최대의 서버 회사 수건 안 되고 이걸로 중국 컴퓨터는 맛이 간 겁니다.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우시 장난 인스티튜트 오브 컴퓨팅 테크놀로지니까 이게 뭐냐면 무석 강남 컴퓨터 기술 연구원인데 이게 인민해방군 56연구소 제56연구소 소유입니다. 여기는 PCB 전문 업체예요. PCB가 어떤 거냐? 여기 이제 가운데 그림 같은 거죠. 칩이나 부품을 붙이기 전에 저렇게 그 녹색으로 돼 있어서 칩이나 부품 붙일 자리에 그 붙이게끔 다 돼 있고요. 그 회로가 저렇게 부품이 많으면 당연히 회로가 1층이 아니죠. 저게 이제 첨단 같으면 수십 층입니다. 수십 층의 회로로 1층에 다니는 회로, 2층에 다니는 회로, 3층에 다니는 회로, 4층에 다니는 회로. 그래서 저걸 품질을 맞춰서 정밀하게 생산하는 게 상당한 첨단 기업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PCB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저게 지금은 중국으로 많이들 가고요. 대한민국에는 이 PCB를 소량으로 쓸 때만 만들어요. 그래도 아직도 기술이 좋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그러니까 무석 강남 이 컴퓨팅 기술
연구소, 이게 인민해방군 소유인데 여기는 전 세계에서 가장 PCB를 잘 만드는 회사로 꼽힙니다. 서버같이 제대로 된 장비를 만들려면 PCB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5개는 전부 이게 뭐랑 연결이 돼 있냐면 세계 최강의 슈퍼컴 서버 회사, 그 다음에 세계 최강급의 컴퓨터 서버 중앙처리 장치 회사 3개, 전부 AMD랑 관련된 회사예요. 그 다음에 서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는 고품질 PCB 제조회사 하나, 그렇게 딱 겨냥해서 5개 발표한 거예요. 한마디로 서버용 보드나 칩이나 혹은 서버 자체 이거 죽여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타격 큽니다. 참고로 그럼 AMD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 회사인데 인텔과 비슷한 회사예요. 뭐 불평을 많이 하냐? 별로 불평 안 합니다. 이미 이런 발표가 있기 전에 중국 쪽이 워낙에 무례하게 기술 도둑질을 해서 이미 몇 달 전에 앞으로 더 이상 중앙처리 장치에 대한 기술을 중국한테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AMD는 중국에 디고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MD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힉비전 이런 하이크비전이라고도 아마 할 겁니다. 안면인식 인터넷 CCTV 업체들도 징계 대상입니다. 중국에 저기 한 2-3개 회사가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거든요. 저 CCTV 저 카메라가 이제 시청자께서 조금 아시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옛날엔 CCTV 카메라라는 게 별게 없었어요. 촬영 소자가 있고요. 그 촬영에서 받은 아날로그 신호죠. 그거를 케이블 TV가 가는 그런 동축 케이블이라 그래요. 케이블 TV 선 있잖아요. 왜 안에 빳빳한 그 동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축 케이블이라 그럽니다. 그걸로 아날로그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서버단에서 저걸 잡아가지고 그걸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고 조작을 해줘요. 즉 다시 말하자면 그전에는 카메라는 먹통이고, 먹통이란 얘기는 카메라 자체가 무슨 통신 기능이 있다든지 지능이 높질 않아요.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을 쭉 해서 동축 케이블이 여기서 서버단에서 이제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옛날 아파트 기억하시겠지만 카메라가 많이 달리면 동축 케이블이 막 수십 가닥이 나가요. 아파트 관리사에서부터, 통신실에서부터. 그런데 요새는 그게 아니죠. 요새는 저 CCTV 저 조그만 거 안에 CPU가 들어있는 거예요. 메모리도 들어있고. 그리고 촬영을 할 뿐만 아니라 걔를 바로 디지털 신호로 지가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 촬영을 하면 이미지 자체는 아날로그거든요.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잖아요. 그러면 카메라에서 디지털 파일, 뭐 조그만 카드로 받아내지만 렌즈를 통과할 때는 아날로그죠. 그런데 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꿉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자체 안에서. 마찬가지로 요즘 CCTV들은 영상을 찍으면 그걸 지가 디지털로 바꾸고 스스로, 그 다음에 그걸 중앙처리 장치 CPU가 그걸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계산을 해서 그냥 인터넷선을 그냥 타고서 보내는 거예요. 목적지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 지능을 갖추고 있으니까 거기다 조금 더 더하면 자기가 안면에 관한 특징까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안면인식이라는 게 사람의 얼굴 모양을 뭐 예를 들면 이런 알고리즘일 거 아니에요. 뭐 1000가지, 10,000가지 유형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그걸 얼굴의 모양새를 10,000가지 유형을 하는데 그걸 1초마다 갱신을 해서 첫 1초에는 A타입의 유형인데 씩 웃었어요. 그러니까 B타입에 가까워. 그 다음에 인상을 찌푸려서 했어요. 그럼 C타입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걸 어떤 종류의 연산을 해서 평균 이 사람의 얼굴형이 이런 거다라고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걸 저기서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로 보낸다고요. CPU가 있으니까 당연히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니까 당연히 백도어를 열면 그걸 뒤로 엉뚱한 데 갈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GPS 같은 거를 만약에 처리하게 해놨다. 저기 칩 속에. 그리고 위치 정보까지 계산해서 보낸다고요. 위치를 보니까 이게 청와대야. 그러면은 거기에 주기적으로 빨아서 누가 드나드는지 안면 인식을 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민감한 기계가 된 거예요. 이제 저 CCTV 카메라가. 그러니까 저거 안 된다. 참고로 저런 지능적 카메라를 잘 만드는 회사는 한국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회사라고 얘기 안 할 텐데 아마 중국 회사가 저렇게 애를 먹으면 한국 회사가 뜰 겁니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거라서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서버와 CPU와 첨단 PCB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중국의 인터넷 CCTV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미국이 이렇게 칼을 뽑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중국이 말뚝이 됩니까? 말뚝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김정은은 알아야 합니다. 줄타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줄타기를 하려면 두 개의 말뚝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어서 거기에 줄이 걸려야 되는데 중국이란 말뚝 자체가 허물어지고 있는 말뚝이에요. 약화되고 있는 말뚝이에요. 또한 김정은이 뭐하러 줄을 타는지 줄타기의 목적이 불분명한 거예요. 줄타기를 하면 나야가라 폭포를 저게 지금 나야가라 폭포에 걸어가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럼 나야가라 이쪽에서 이쪽까지 건너가겠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거 없이 줄 타는 목적도 없이 줄 위에서 놀아? 뭐 하자는 건데? 지금 김정은의 머릿속에선 미중 사이에 줄타기 하면서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게끔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럼 핵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핵을 내려놓을 것 같으면 줄 탈 필요가 없어요. 위험하기만 하지. 그냥 트럼프 바짓가랑에 붙잡고서 떼써가지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얻어내면 돼요. 그리고 도망갈 준비하면 되고. 왜 그러냐면 저기가 김일성 영생교라. 요번에 이제 저기 어디야 시진핑이 갔을 때 금수산궁전에서 첫 행사가 열렸잖아요. 김일성 영묘에서. 그래서 시진핑 이번에 엄청난 짓 저지른 거예요. 영묘에서 김일성의 영묘라 그러거든요. 모솔리움. 전 세계에서 미라를 모셔놓은 모솔리움은 4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레닌이고요. 소련의 그 공산혁명의 아버지. 소련에 스탈린도 있었는데 스탈린 거는 끌어내다가 없애버렸어요. 소련 붕괴하면서. 다른 하나가 모택동 중국에. 세 번째가 베트남의 호치민. 네 번째가 북한입니다. 근데 북한은 무려 2구나 갖고 있으니까 보유 미라의 숫자로는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사실은 저 미라가 오래되면요, 저거 다 그 생기가 없어지고 다 빠져나간 거라서 저거 파라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체가 오래됐을 때 그걸 살아있는 시체같이 계속 화장해서 쌩쌩하게 만드는 그 기술을 이제 인바머라 그러는데 모솔림 인바머라 그러거든요. 아마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너무 흉측한 짓이라 아무도 그 짓 안 하려고 해서 수출할 길이 없죠. 그런 영묘에 가서 그 으스스한 김일성 영생교의 신전에 가서 첫 행사를 가졌어요. 시진핑이. 그 얘기는 뭐냐. 김일성 영생교 체제 인정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진핑이 최악의 도발을 한 거예요. 최악의 도발을 한 겁니다. 그 보면은 이 장난이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게 김일성 영생교기 때문에 종교적인
사교 집단이거든요. 이 사교 집단의 종교적 상징물이 핵과 ICBM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 교회가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김일성 영생교도 핵과 ICBM이 없으면 존속이 어렵습니다. 그걸 포기하면. 그거 포기 안 하고 넘어가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정은도 바보죠. 어차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핵과 ICBM이. 북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거 포기하고 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끌어안고서 같이 자빠지려고 하는 그런 폼을 지금 취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실은 아직 안 쓴 칼이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칼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란 사회를 보면 이걸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담론, 정신, 개념을 제시를 하고 그 제시된 개념에 의해서 사람들의 합의를 도출해 가면서 움직이는 정치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레이건이 소련을 몰아붙일 때 소련 말기에 악의 제국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걸 계승한 아버지 부시는 악의 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뭐냐면 같이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저기가 변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변할 때까지 하겠다는 소리예요.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 정치는요, 상당히 오픈돼 있어요. 음모적이 아니라고요. 이게 덩치가 크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담론이나 개념이나 관점이 드러내진다고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보면 미국이 어떻게 갈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돗자리 깐 놈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미중전쟁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 처음으로 이건 그냥 관세전쟁, 무역전쟁이 아니다. 이거는 정치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굉장히 큰 차원의 문명적인 의미의 전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 중국을 전체주의라고 규정을 하고 제가 이런 거는 다 미국 쪽의 움직임을 보고 해석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